돼요. 그래서 일단 맡은 이상 나도 이걸 어차피 듣는 학생들이 다 합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걸 한 학기에 더더욱이 이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스캔했던 걸 가지고 뭐 또 교재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려니까 갑갑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차라리 다음 학기에라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이 과목도 원래 내가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지난 학기 학생들이 꼭 좀 해달라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이 한 학기 동안 이거는 어림도 없네. 해보니까 더더욱 스캔 떠서 이렇게 하니까 오늘 그 보내준 스캔 자료도 보면 그 내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스캔 되는 걸 늘 시기만 시겠지. 뭐 그래서 엉망이에요. 보면 막 잘리는 것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고 책은 모르겠어요. 좀 전화해서 좀 이렇게 빨리 좀 출판하도록 좀 인쇄하도록 좀 압력을 넣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자, 뭐 늦게 들어온 학생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낸 자료는 그 친구 통해서 받도록 하세요. 자, 이번 학기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는 내용을 진도를 차라리 확 빼버릴까 하다가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게 실무 경험이 많아도 좀 막 헷갈리는 건데 내용이 또 어찌 보면 그래 중요하지도 않은 걸 어차피 취업에서 이거 해보면 다 금세 알게 되는 거를 이걸 외우려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이걸 2시간에 이번 주 걸쳐서 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을 오늘은 특히나 숲을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막 외우는 건 나중에 외워도 되는데 헷갈려요. 되게 상당히 헷갈려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종류가 많다 보니까 되게 정말 외우는 건 나중에 외우더라도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거 당장 뭐 오늘 1시간 들으면서 또 이번 주 하면서 이거 다 외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외우는 거야 맘먹으면 몇 시간만 외워요. 근데 그 외우는 것도 이런 거는 내가 보니까 지금 외워놓으면 6개월 후에는 100%다 잊어버려요. 실전 경험 없이 외우면은. 그래서 오늘은 외우는 쪽보다는 전체를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잠깐 공유할게요. 교재를. 허가를 받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 귀담아 들은 학생은 알겠지만 제조 의료기기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제조업 허가를 업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걸로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제조업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을 하나 개발하고 나면은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시험도 하고 안전하다 뭐 이런 걸 전자파 뭐 기계적인 어떤 모든 그런 걸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시험 기간에 맡겨 가지고 이제 이거 괜찮다 이제 그러면은 시험 기관에서 성적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적서를 가지고 그게 이제 시험 기관 지정한 이제 시각에서 지정한 시험 기관에서 이 성적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 문서라는 거를 합쳐가지고 이거를 안전정보원에 내든 식약처에 내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기 제조 허가를, 그 품목을 허가를 받은 걸 안전하다, 그 제품 개발한 거에 대해서 그 제조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허가라는 거는 이제 GMP라고 했잖아요. 그죠? GMP는 기본적으로 각 그 지방, 식약처, 경기지방청 뭐 이렇게 각 6개 청이 있는데 지방청에서 GMP를 관리하고, GMP도 또 심사기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GMP는 제조와 품질 관리에 대한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허가가 얼른 이제 하면은 여기 벌써 여기 보면 의료기기 허가 인정 신고 허가 인정, 그러니까 의료기기의 이제 막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일단 한번 쭉 넘겨볼게요. 용어가 너무 많이 헷갈리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제조업 허가고 딜러는 넘기는 게 오래 걸려요. 자, 여기 다시 요 뒤쪽이에요. 자, 의료기기 인허가 이쪽에서 제조업 허가가 있잖아요. 제조업 허가.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니까 제조업 오늘은 변경이라는 말은 잊어버리세요. 변경은 그리고 수입이라는 말을 안 쓸게요. 수입이나 제조나 수입하면 수입이고 제조 용어 하나 차이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까지 구분하면 더 헷갈려요. 그 제조다 할 때는 제조 대신에 수입이 대체로 언제든지 더 갈 수 있다. 제조나 수입이나 같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허가를 받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변경은 오늘 시급 안 할게요. 변경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헷갈려서 오늘은 이제 변경 이전까지를 배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조 허가라는 거는 제조업은 허가고 제조는 신고가 있고 인정이 있고 허가가 있어요. 세 개가. 이 제조업은 GMP 지방청에서 하는 거고 제조 허가, 그러니까 제조 허가에는 한 단어가 아니고 품목에 따라서 신고냐, 인정이냐, 허가냐.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신고, 인정, 허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제 등급이 1, 2, 3, 4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전체 숲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경은 빼고 다시 앞쪽으로 쭉 돌아가. 자, 의료기기 업 허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하려면은 이 업 허가도 업 허가를 할 때는 처음 이제 제조업 허가를 할 때는 최소한 한 품목에 대해서 이미 그런 심사를 해가지고 성적서를 가지고 기술 문서 검토한 거랑 같이 해서 이게 다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허가를 받는데 이 제조 허가 한 건이 최소한 있어야지 제조업 허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조업 허가가 없으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MRI를 하죠. MRI 한 품목에 대해서 제조를 할 수가 없어요. MRI 한 품목에 대해서 제조를 하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제조업 허가는 최소한 한 품목에 대해서 왜 제조업 허가는 의료기기가 MRI만 하는 게 아니고 CT도 하고 초음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 허가는 여러 품목에 대해서 취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크게 이렇게 인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작은 개념은 아니다. 관리, 사후 관리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청에서 맡는 것뿐이지 실제로 GMP 심사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그 기관에서 6개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조업 허가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조업 허가는 한 번만 내면 된다. 그리고 각 품목이 추가될 때마다 제조 허가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조 허가 밑에 개념에 시험 기관에 맡기는 성적서를 받기 위한 그게 시험 테스트, 식약처에서 지정한 그런 시험 기관에서 제품을 맡겨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성적서를 받고, 자, 이게 또 한 덩어리죠. 그 다음에 시험, 기술 시험 기관에서 받은 성적서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배울 우리가 이제 기술 문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이 제품은 어떤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적어서 그 기술 문서와 성적서와 같이 해서 이제 제조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제조 신고는 제조 허가가 있는 사람은 그냥 추가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바로 10일만 있으면 허가를 2주일이죠. 허가를 바로 내줘요. 그걸 허가를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 문서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성적서가 나오려면 시험기관에 온갖 안전 세이프티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야 된다. 자, 전체 틀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거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제품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 동등 공고 제품이냐, 동일 제품이냐, 또 임상 자료를 제출하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확 나눠져요. 또 종류가 쪼개지니까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뒤에 변경 신고까지 들어가면은 정말 헷갈리고, 그래서 변경 시간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모레 배우고, 오늘은 변경 빼고 난 다음에 전체에 대한 구조를, 흐름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큰 틀에서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 가운데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제조할 때만, 국내에서 생산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개념인데, 수입을 할 때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수입업자들 또 하는 거는. 그리고 수리업자는 좀 달라요. AS, 고치는 거. 이거는 제조업, 그 수입업, 거기에 규정대로 해가지고 다 받은 거 안에서 이제 수리를 하는 거고, 판매는 그야말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임대는 또 빌려주는 거. 요것들이 다 의료기기법 여기에 이제 따라가지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신고, 인정, 허가, 뭐 변경 허가까지 변경 인정, 변경 신고 뭐 다 이런 것들을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개설한다든지 뭐 이제 동물병원을 개설한다, 이런 거는 의료법에 따라서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제품 품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또 이 업의 종류에 따라서 제조업이냐 수리업이냐 뭐 판매업이냐에 따라서 또 그걸 신청을 하는 그런 대상들이, 그 기관이 또 달라진다. 그래서 많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식약처장이 허가한다. 근데 좀 밑에 오면은 꼭 또 그렇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수리업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자치도지사 신고하며, 그 다음에 수리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임대업자는 어디에다가 하느냐, 이거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위에는 좀 수리업자하고
판매 임대업자하고 이것도 신고하고 허가 받는 것도 조금 대상이 다르죠.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러면 신고를 다 해야 돼.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제조업자가, 우리가 우리 제품을 제조하는데, 우리 제품을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판매업,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만든 제품을, 자기가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그리고 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또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유사하다 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거 체온계든 혈압계든 그런 걸 약국 가면은 왜 뭐 예를 들면 뭐 콘돔이든 뭐 그런 것도 이제 의료기기법에는 다 신고를 하고 뭐 허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거지만 판매를 할 때 이미 약국이든 의료기기 도매상 얘네들을 자체로 이미 허가를 받는데 그쪽에서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런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외 조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 조절용 의료기기 이런 이제 콘돔 이런 그 이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뭐 혈압계든 체온계든 뭐 이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아까처럼 신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좀 요약해 놓은 거죠.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인적 요건. 요거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반드시 품질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의료기기법 개정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식약처장이 허가한다는 거. 수리업자, 판매 임대업자는 허가 이제 신고하는 이쪽이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하려면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도표를 보면 그러니까 제조업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GMP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제조를 하려면은 의료기기 제조 품질 이거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GMP 책이 이 책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책도 500페이지가 넘는데 이 책은 600페이지예요. 600페이지. 이 책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게 되지? 카메라 두께 대략 보이죠. 이게 GMP 품질 관리 이쪽 책만 6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제조업, 수입업 이쪽에 해당되는 것은 되게 이제 또 까다롭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의료기기 업을 하면은 뭐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처음에 할 때도 제조업을 할 때도 한번 받아야 되지만 정기 심사를 계속 해요. 정기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엄청 까다롭게 하고 막 항상 보면은 바로 통과 안 시켜줘요. 지적사항 엄청 쏟아져가지고 보안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온갖 보통 이게 600페이지라는 거는 이 뭐 기술 문서 작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시험하고 뭐 전부 다 온갖 시험 기간에 맡겨서 뭘 하는지 전부 다 나오는 이 책보다 더 두껍다라는 거는 그만큼 GMP가 대단히 이것도 중요한 큰 포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은 이런 GMP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뒤에 배울 텐데 뭐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은 볼 거거든요. 중간고사 이후에 가서. 근데 이제 세 가지 예전에는 뭐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 지금 명확하게 제조를 하려면 이제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제조소에는 작업하는 공간 따로 또 뭐 수익 검사나 출하 검사나 이런 거 하는 거 공간들이 명확하게 구분들이 다 되어 있어요. 라인이 그래서 어떤 제품이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제품의 종류가 많으면은 그 제품마다 이제 이게 이 라인에서
어, 옛날에는 그런 개념 없을 때는 뭐 공간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했는데 그래 못해요. 제조 라인이 요 라인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 플로우가 쭉 있어서 요 공간에서는 뭘 하고 요 공간에서는 같은 제품에서 이제 절차가 어떻게 뭘 하고 생산 라인에 따라서 그런 걸 엄격하게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제품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방사선이다. 그러면은 방사선 관련되는 이런 제품은 또 그쪽 관련되는 거는 더 까다로워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제조업 허가를 어디에 받았는데 왜 제조업 허가랑 제조 허가랑 다르냐면은 방사선 장비를 취급하지 않는 제조업 허가를 받았는데 방사선 제품을 또 취급을 하려면은 이거는 달라요. 또 거기에 대한 시설, 차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에이프런에 뭐 뭔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과 제조 허가가 엄밀히 품목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데 이 제조소에도 작업하는 공간의 생산 라인들이 전부 다 품목별로 다 그 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다 있고 또 시험하는 것도 출하검사, 수입검사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전부 뭐 포장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창고까지도 제품을 또 이제 자재를 보관하는 그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갖추어야지 이런 이제 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수입은 생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받아다가 이제 그걸 뭐 취급하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겠죠. 또 시험은 해야 되니까 또 창고 이렇게 나눠져가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뭐 공간이 뭐 나중에 조건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 없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갖추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임상만 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해서 뭐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는 또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제조를 하려면 대단히 까다로운데 일단 큰 덩어리로 우리가 이제 기술 문서 이게 여러분들이 늘 작성하고 해야 되는 그거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서에 맡겨서 그거를 통과하는 모든 전기, 전자, 뭐 온갖 다 세이프티를 다 통과를 해내고 또 이제 성능 시험까지 다 통과해내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기술 문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도 심사받아서 통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제조업 허가를 받는 것, 또 제조 허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규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쉽게 물건만 뚝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엄격한 지도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또 사후 관리까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수입업이든 제조업이든 제조소마다 품질 책임자가 되게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품질 책임자는 딱 그 교육도 받아야 되고 딱 그 업무만 하도록 그래서 항상 품질 책임자는 각 제조소마다 한 명씩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조업을 하려면은 이제 그 제조업하는 이제 대표나 또 품질 책임자의 정신 상태가 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뭐 마약하는 사람이거나 뭐 정신병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자격들. 그리고 또 이게 제조 수입 허가 취소, 이거 영업 정지 먹기도 하고 제조 생산 자체를 그냥 제조업 자체를 취소해 버릴 페널티죠. 뭐 법을 위반하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또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또 다시 제조업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이제 인적 자격 기준이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허가 인정 신고라는 게 그 앞에는 제조업 허가고 제조 허가라는 거는 이제 제조 허가에는 업자가 빠진 거, 업이 들어가는 거는 GMP다. 업이 안 들어가는 거는 제품 개별 제품에 대한 거다. 그 제품 개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최고 가벼운 게 신고, 그 다음에 인정, 그 다음에 허가. 요 단어 세 개만 일단은 외우면 돼. 뒤에 한번 쭉 갔다가 다시 올게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뭐 이제 이쪽 이 내용들은
이게 막 개정되고 뭐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좀 안 맞는 경우가 지금 용어가 너무 많다.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게 용어를 잘 우리가 보통 우리 이 교과목 이름도 의료기기 법규와 인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정이라는 말에는 사실 허가, 인정, 신고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의료기기 뭐 허가받는다 하지 뭐 인정받는다 뭐 이런 표현은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묶어서 이제 허가, 인정, 신고인데 테이블로 한번 갔다 다시 이 책이 없으니까 이런 데 시간 다 뺄게. 네, 여기 자 볼게. 인정 대상인데 요 앞에 이제 신고부터 먼저 볼게요. 자, 신고 대상부터 한번 볼게요. 뭐 대략적으로 뭐 의뢰용, 재사용하는 이제 의뢰용 칼, 가위, 뭐 핀셋, 뭐 이런 딱 보니까 되게 뭐 망치, 줄, 레버, 뭐 이런 되게 좀 뭐 부목, 뭐 이런 종류들이 전부 다 뭐다? 신고는 그야말로 뭐 허가 인정 이 개념이 아니고 최고 낮은 단계죠. 그래서 1등급 제품이다. 자, 1, 2, 3, 4등급이 있잖아요. 1등급도 허가 제품이 있어요. 인정 제품이 있고 1등급은 거의 대부분 신고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신고 대상. 그 다음이 이제 자, 인정 대상. 인정은 대체로 2등급이 인정인데 2등급은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2등급은 허가도 있고 인정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일단 거기까지만 해요. 어떤 게 있냐. 인정은 같은 2등급인데도 왜 어떤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 왜 어떤 거는 그냥 인정을 허가는 식약처에서 하는 거고 인정은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정이 훨씬 이제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거니까 가볍다. 그럼 어떤 거는 인정이고 어떤 거는 허가냐? 그게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다 그 식약처에 다 이제 동등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일 제품이 있고 동등 제품이 있고 계량 제품이 있고 새로운 제품이 있는데 이제 동등 제품 오늘 저 앞에 가서 그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동등 제품으로 공고가 된 거는 이제 대체로 이제 인정 대상이다. 자 여기 보면은 혈액 냉장고, 냉동고, 뭐 이제 진료용 의자 같은 거, 이제 아까 신고용은 이제 재사용 칼이나 가위였다면 여기 이제 일회용 이게 이제 등급이 더 높죠. 일회용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더 이제 수준이 더 높다라는 거. 일회용 이런 칼, 가위 이런 것들이 2등급 인정용이다. 대충 이해가 됐죠. 자, 요런 게 제일 가벼운 거죠. 1등급, 2등급. 자, 2등급은 그러면은 그런 거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허가받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2등급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조금 전에 나오지 않는, 여기 나온 거는 인정 대상이고, 허가 대상이 또 많이 있어요. 상당히 2등급에서도 허가 대상이 많이 있어요. 3, 4등급도 3, 4등급은 무조건 허가 대상이지만 2등급도 허가 대상이 상당히 많다. 이런 정도로. 자, 지금까지 한 것까지는 안 헷갈리죠. 그래서 제품이 업 허가가 있고 제조 허가가 있는데 제조 허가에는 허가 인정 신고로 나눠진다. 자, 허가 인정 신고에서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정과 허가, 3, 4등급은 허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니까 이미 시간 다 가죠. 네, 여기. 자, 의료기기 허가는 GMP고,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거예요. 어떤 제품을 제조할 건지, 허가가 있고, 인정이 있고, 신고가 있는데, 그 품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신고 사항이냐, 인정 사항이냐, 허가 사항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허가 대상이 있고, 인정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는데, 신고 대상은 이제 그냥 쉽게 1등급이다. 인정 대상은 쉽게 2등급이다. 그런데 2등급은 제외되는 게 제법 많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제외되는 것들은 전부 다 허가 대상이다. 1등급도 심지어 제외 대상 되는 것들은 허가 대상이다. 3, 4등급은 허가 대상이다. 자, 그런 정도로. 자, 예외적인 게 또 여기 잠깐 이것도 나오니까. 아예 신고할 수 없는 거. 자, 여기 의료기기 아예 허가 인정 신고 아예 이걸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가가 있고 여기 나가 있어요. 가를 먼저 볼게요. 가는 제조 허가, 제조 인정을 받거나 제조 신고를 할 수 없다. 어떤 게 허가가 취소된 의료기기,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로서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기기. 그 다음에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시학처장이 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그게 밑에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국제수원협약이 적용하는 의료기기, 치과용 아말감 캡슐 제외, 뭐 여기 주기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 뭐 프탈레이트류 함유, 딱 글자 이거 뭐 대략 보면은 이런 종류는 당연히 재료를 사용하면은 이게 안 된다. 신청, 신고, 인정에 신청을 하면 아예 안 된다. 분말 처리된 뭐 이런 수술용 장갑, 이런 재료와 관련되는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가 있는 이런.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면상, 해면이라는 게 이제 트라베큘라 이런 구멍이 뿜뿜 뚫리는 건데, 소는 그야말로 이제 광우병 걸리면 막 뼈에 구멍 난다 하잖아요. 상은 형태, 그런 등 소해면상뇌증 등 국민보건의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고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기기로서 이런 것들은 아예 신청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 나는 또 뭐냐면은 명칭에 관련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아예 인체에 해롭고 뭐 허가가 취소됐는데 다시 1년이 안 된 거 이런 거라면은 밑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해가지고 기능성, 예를 들면 미백 치료기, 뭐 요실금 치료기, 뭐 두피, 뭐 발모 치료기, 뭐 이런 식의 직접적으로 효능이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오인이 되면 과장 광고가 되잖아요. 그 제품 명칭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효능 효과 그대로 나오거나 뭐 오인이 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이렇게 아예 신고 신청 승인 이런 걸 신청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자, 의료기기 등급 1, 2, 3, 4등급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용어상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1등급은 뭐 낮은 레벨이고 4등급은 당연히 이제 뭐 위해성이 높은 일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료기기 쪽과 체외 진단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의료기기는 1, 2, 3, 4등급, 체외 진단용도 1, 2, 3, 4등급 있는데 의료기기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의료기기는 여기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체외 진단기는 바깥에서 하는 거니까 인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 의료기기는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관 침습 정도
그다음에 약품의 에너지 환자에 전달하는지 여부, 생물학 영향을 미치는 여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나눴다라는 거. 체외 진단기 같은 경우는 인체는 아니니까 이제 사용 목적, 사용 시 주의사항, 임상적 경험 조금 달라요. 그 기준이. 그래서 판단 기준 요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등급을 4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 자, 지금부터 앞에 했던 설명들을 이 플로 차트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요거부터 먼저 조금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신고 너무 간단해. 1등급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가지고 뚝뚝뚝딱 해버리면 그냥 신고 끝. 이렇게 너무 간단해요. 자, 2등급이 이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3, 4등급은 뭐 좀 이렇게 이미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2등급은 여기 보면은 오른쪽 맨 오른쪽에 보면은 안전정보원이 있고, 그죠? 한국의료기 안전정보원이 있고, 식약처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보니까 5일 신청하고, 이 밑에는 80일 이렇게 기간이, 식약처 들어가는 놈이 이제 아무래도 더 위험한 놈이고, 더 중요한 놈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럼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2등급이에요. 지금 전부 다. 이 전체 신고 빼고 전체가 2등급인데 2등급이 두 쪼가리가 나는데 그 2등급이 크게는 안전정보원으로 가는 놈이 있고 식약처로 오는 놈이 있다. 식약처로 오는 놈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식약처로 오는 놈은 왜 많이 걸리지? 이렇게 보니까 임상 자료가 필요한 경우구나. 임상 자료가 필요한 경우와 그리고 또 어떤 거? 이제 중요한 거, 요새 새로 막 이렇게 ULS, 요건 뒤에 또 나와요. 이런 것들, ULS 기기, 콘택트 렌즈, 이런 허가 대상 따로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식약처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2등급 중에서도, 자, 2등급 중에서도, 여기 또 이제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식약처에 들어가는 거 말고, 자, 식약처에 들어가는 거 말고 2등급에서 안전정보원에 들어가는 놈이 세 가지나 또 나눠져요. 뭐지 이렇게 골치 아프지? 동일 제품. 동일 제품이 뭐라고 했죠? 옛날에 우리 회사 제품으로 좀 이해를 도우려고 했잖아요. 골밀도 누워서 측정하는 게 있는데 스파인하고 힙까지만 측정하는 2m짜리가 있고 다 똑같은데 스캔 길이만 더 넓어서 전신을 측정하는 같은 모델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정도 동일 제품 성능까지도 다 똑같은 거 모든 게 다 똑같은 동일 제품에 대한 정의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계속 배울 거예요. 이 동일 제품이냐 동등 공고 제품이냐 이것도 또 용어 보면서 또 할 거예요. 동등이라는 용어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기존에 요 얘기했던 거 한번 더 리마인드 시켜줄게요. 내가 어떤 제품을 새로 개발하면 신의료기기로 되고 새로운 신제품이 되면은 허가를 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임상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막 완전히 허가받기가 너무나 임상을 안 하는 경우에는 SCI 논문에 그런 기술로 이미 그 문제가 없다는 게 다 검증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동등 제품이 없으니까 허가를 받기가 되게 어려운데 신의료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동등 제품이라는 거는 그것도 그 가운데서도 동등 제품 가운데서도 동등 공고 제품은 이미 누가 허가를 받았어. 하는 게 한 개만 있으면은 그것도 동등 제품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동등 공고 제품이라고 아예 쫙 고시를 이렇게 공고를 다 한 거는 이미 그 제품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업체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간 거예요. 3개 업체 이상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가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거의 보편화된 거다. 이렇게 된 거는 동등 공고 제품이라고 된 거는 되게 이제 따로 분류를 해요.
동일 제품은 더 쉽고, 동일 제품은 자기 제품 가운데서 조금 뭐 바퀴 하나 바뀐다. 뭐 물론 이제 그건 또 변경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것 중에 조금 변경 신고 사항보다는 조금 넘어설지만, 동일 제품보다는 그 다음 단계지만 동등 공고 제품이라는 거는 차이가 뭐냐, 두 개가. 이것도 문구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동일 제품은 너무나 이제 간단하다,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이래 가지고 보내서 이게 공문을 이건 동등하다라고, 동일하다라고 공문을 받으면은 이제 그것만 첨부해 가지고 하면은 이런 성적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성적서가 이게 골치 아픈 건데, 성적서가 있고 또 시험 기간에 맡겨 가지고 이거는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자, 동등 공고 제품도 기술 문서도 만들어야 되고 시험 기간에 테스트하고 이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기간은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성적서 뭐 발급하고 이런 거 하는데 25일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한 방에 25일이지 뭐 훨씬 더 걸려요. 영업상 날짜가 25일이고 한 방에 안 해줘요. 시험 문서 이거 반드시 또 보완하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많이 걸리는데 동일과 동등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동등 공고 제품은 할 거는 다 한다. 할 거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기기 정보원에 넣어가지고 5일만 허가가 나오지만 앞단에 여기서 허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험하는 것도 많이 걸리고 성적서 리뷰하는 것도 25일이나 걸리고 동일보다는 월등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안전정보원에 해가지고 5일 만에 받는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뭐 제품 만들고 뭐 5일 만에 받는 게 아니고 그 앞단에 앞에서 배웠던 시험 기관에, 지정 시험 기관에 온갖 테스트 다 하고 성적서 그거 발급받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 문서, 내가 좀 헷갈렸네. 잠깐. 성적서 발급받고 동등공고. 동등공고 제품도 기술 문서가 들어가는데 왜 없지? 여기 있어. 헷갈렸다. 자, 다시. 동등공고 제품은, 자,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나도 지금 좀 헷갈리는데. 자, 똑같이 시험 기간에 맡겨가지고 시험을 해요. 자, 똑같이 시험을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시험 검사기관이고 여기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기술문서심사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그러면은 시험 검사기관이 안 하느냐? 기술문서심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게 들어갈 때는 시험 검사 성적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거는 요것만 있고 이거는 성적서는 여기만 있는지 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나도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 일단은 동일과 동등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쪽에 보면은 일단 성적서를 받고 한다는 건 테스트를 뭘 다시 하고 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고, 지금 요거와 요거 두 개에 대한 구분을 조금 나도 헷갈리는데, 자, 임상시험이 기술문서 등 심사 필요 제품. 자,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고 다른 쪽에 가서 볼게요. 이거 보니까 더 헷갈려. 더 큰 걸 볼게요. 자, 여기 요거 볼게요. 여기하고 요 다음 여기 동등 공고 제품 업무 처리 흐름도 해가지고 여기가 차이가 안전정보원이에요. 자, 동등 공고 제품이에요. 자, 이거는 요거 두 개를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요거랑 두 개를 먼저 볼게요. 자, 요거하고 저거하고 차이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 작성인데, 자, 식약처예요. 이거는 식약처. 자, 이거는 안전정보원이에요. 자,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 자, 아까 앞에 테이블은 일단은 좀 그림은 좀 잊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헷갈린다고 하는 게. 자, 요거하고 가면 같은 동등인데 아까 그 앞에는 동등에 대해서 하나로만 그냥 정리를 해버렸는데 나눠서 할게요. 자, 요거는 식약처에 하는 거고 앞에 거는 안전정보원에 하는 거예요. 자, 안전정보원에 하는 거는 자, 여기는 인정이에요. 인정. 자, 안전정보원에 식약처에서 하는 거는 허가예요. 허가. 10일.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거는 인정. 5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게 더 쉬운데 이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이게 5일이든 10일이든 하나는 인정이고 2등급은 인정도 있고 허가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앞에 테이블이 그것까지 구분을 짓고 못 시키고 헷갈리는데 자, 2등급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이쪽이에요. 사실 임상 자료 제출하고 그런 거는 중소기업에서는 특히나 거의 이 임상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거는 중소기업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학병원을 붙들고 돈도 임상시험비도 많이 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임상시험 막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중소기업에서 아까 앞에 그 표에서 뒤쪽에 있는 임상시험 그쪽에 해당되는 거는 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등 공고 제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에도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인정이 있고 식약처에서 하는 허가가 있다. 자, 안전 차이가 그러면은 뭐냐?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여기에도 보면은 똑같이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자, 이쪽에 여기도 자,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이렇게 똑같이 심사하고 25일 해가지고 이쪽에 서류 제출할 때 뭘 하느냐면은 기술문서 심사 결과 통지서 적합 인정 GMP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처음 업 받을 때는 이 중에 하나 해가지고 같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지 어떤 제품 추가적인 품목에 대해서 또 인정을 받든 허가를 받는 거죠. 맨 처음에는 먼저 이게 동등 품목이냐, 뭐 계량 품목이냐, 새로운 품목이냐 이런 게 먼저 일단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게 되고 나서도 어떻게 된다? 인정이 있고 허가가 있고 같은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안전정보원과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은 지난번에 6가지였어요. 하나는 7가지. 자, 여기 7군데의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잠깐 요거 좀 할게요. 여기 좀 읽으면서 할게요. 의료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 품목 지정된 2등급에 해당되는 품목 2등급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것은 이거는 헷갈리는데 기술문서 심사기관 그러니까 여기에 맡겨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아래에 있는 이거는 1번 심사 품목 해가지고 가나다라 4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거는 식약처의 기술문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뭔데?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 원리, 사용 목적 및 사용 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나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단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경우 임상적 성능 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기기,
제가 좀 말이 좀 어렵죠. 뭐 어쨌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문구 조금 틀어놓고 시험 나오고 막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동등하지 않은 거는 이 기술문서 심사를 지정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고 이 기술문서 심사 자체를 식약처에서 한다. 유헬스 기기, 의료기, 유헬스 케어 의료기기라든지 이제 또 다른 뭐 기타 복합 구성, 조합 여러 가지, 조합 뭐 복합 이렇게 된 거, 의약품하고 조합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복합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식약처에서 기술문서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심사를 한다. 자, 다시. 근데 아까 그거랑 요거랑은 또 다른데 여기는 이제 식약처 지정기술 이거는 지정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다만 허가다. 허가고 앞에 거는 인정이다. 나도 지금 다시 잠깐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좀 내가 다시 클리어하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할게요. 동등 품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제품이 개발돼서 허가를 3번 이상 이미 다른 데서 받아간 기술이 보편화되었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으로 해가지고 그냥 쉽게 주는 건데 그렇지만 동등한지 동등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 비교하는 이 부분이 이거는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검증이 돼서 동등 비교가 되고 이게 이제 동등으로 제출 범위하기 동등 계량 새로운 제품 구분을 한다고 쭉 하는데 이 부분이 동등으로 인정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할 거는 다 해요. 전부 다 심사 받고 하는 거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는 5일 만에 인정을 받는 거고 기술문서 심사를 한다라는 거는 기술문서 심사를 하면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아까 그 위에 테이블을 헷갈리던데 나는 한 번도 못 겪어봤어요. 기술문서를 낼 때는 시험 성적서를 시험기관에서 맡긴 시험 여기는 지금 시험기관이라는 말은 여기서 안 나오는데 반드시 기술문서 심사를 할 때는 시험기관에 성적서를 같이 제출을 해요. 반드시. 내가 아는 한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요거는 우리가 동등 본질적 동등 품목인데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거는 동등으로 뭐 인정을 받은 거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나도 헷갈리는데. 자, 이거는 이제 허가다 이거죠. 식약처에서 하는 게 있고 2등급이 식약처에서 하는 게 있고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거는 인정이고 식약처에서 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하는 거는 허가고 그 동등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홈페이지가 공고가 나고 그래 되는 거는 안전정보원에서 인정으로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근데 여기는 동등 비교 범위 확인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말들은 없는데 거기에 없는 거라든지 또 식약처에서 특별히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일단은 여기 식약처에서 허가로 하는 거 2등급 인정 대상 제외 의료기기 의료기기 기술 문서 심사기관의 심사 제외 품목. 자, 헷갈리겠지만 아까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거 거기에서 제외된 거 거기서 제외됐다는 거는 동등 품목으로 홈페이지에 공고가 난 거 아닌 거 하고 추가로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거 앞에 뭐 여러 가지 복합 조합 뭐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유혈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동등 뭐 임상 관련 임상 재료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같은 2등급인데도 식약처에서 해야 되고 또 식약처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도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또 있어요. 거기까지는 자,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5일, 10일 이거는 별 차이가 없고 안전정보원이 하느냐, 식약처에 하느냐. 근데 식약처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거다? 식약처에서 하는 거는 앞에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밑에 더 있는데 추가로 참. 식약처에서 하는 거는 2등급 인정 대상 제외 의료기기 이게 동등 품목에서 홈페이지 공고 난 거를 뺀 나머지와 또 식약처에서 기술문서 심사를 직접 하는 거, 자기 심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자 2등급 의료기기 허가 대상 제품은 허가 대상이라는 것은 식약처에서 한다는 거예요. 3, 4등급 허가 제품과 동일하게 기술문서 심사 및 허가 신청을 식약처로 해야 된다. 다만 2등급 인정 대상 제외 의료기기는 하나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 품목에 해당하는 하나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 품목에 아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식약처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심사하는 것들 중에서도 상시 착용 호흡 감시기, 매일 착용하는 하드 콘택트 렌즈, 매일 착용 소프트웨어 콘택트 렌즈는 기술 문서기관에서 심사는 하지만 허가는 식약처로 해야 된다. 이제 막 더 헷갈리죠. 자, 2등급은 안전정보원이 하는 게 있고 식약처에 하는 게 있고 둘 다 공통적으로 동등 품목이라도 기술문서는 해야 된다. 기술문서 평가는 어차피 하는데 둘 다 시간이 25일, 식약처 것도 아마 25일일 거예요. 아마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날짜 뒤에 확인을 여기도 25일. 자, 식약처 것도 안전정보원 또 기술문서 심사는 이제 25일인데 동등 품목이면은 그거를 이제 동등 품목이라는 거를 비교표를 작성해 가지고 이제 오케이 되면은 안전정보원에 해가지고 인정을 받는데 동일하게 기술문서 심사는 똑같아요. 똑같이 25일 시간 걸리고 다 똑같은데 이 기술문서 심사를 바깥에 안전정보원은 기술문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식약처 지정기관에다가 하잖아요. 기술문서 아까 7개 기관에 맡겨서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7개에서 못하는 것들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못하는 것들은 당연히 식약처로 넘어가서 하는 거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까처럼 매일 쓰는 콘택트 렌즈라든지 또 뭐였지? 또 이런 호흡 감시기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할 수 있지만 또 결국은 식약처에 넘겨서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좀 까다롭긴 한데 헷갈리죠. 이거는 식약처로 넘겨가지고 5분밖에 안 남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나 더 할게요. 자, 3, 4등급. 3, 4등급은, 크게 나누면은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가지고 여기 기간이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거 다 끝내고 제품 허가 받으려면은 이제 시험기관에서 성적서 받고 성적서 그거는 뭐 시간이 끝도 없어요. 뭐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되게 막 계속 그건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통과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적서하고
이제 기술 문서 같이 제출을 심사를 이제 의뢰를 하면은 55일이 있고 70일이 있는데 이게 임상시험 자료가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제품은 55일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70일이에요. 이게 이제 10일이 추가된 거예요. 추가돼가 일괄로 신청하면은 이제 65일, 이거는 이제 8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4등급은 무조건 식약처에서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동등 비교 뭐 이렇게 다 하지만 당연히 동등하지 않은 거가 되겠죠. 안 되니까 임상시험을 하는 거고, 또 임상시험은 없더라도 이게 임상시험이 필요 없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SCI 문헌이나 여러 가지 해외에서 이거에 대해서 성능이나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3, 4등급은 그래서 허가받는 게 이제 아무래도 뭐 까다롭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렇게 식약처에서 직접 허가를 담당한다. 뭐 영부영 그냥 일단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더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일단 이게 오늘은 지금 변경이라는 말은 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좀 헷갈리는 거는 2등급이 그렇다. 3, 4등급, 1등급은 볼 필요는 없어요. 1등급은 뭐 그냥 안전정보원 가면 되고 3, 4등급은 식약처 가면 되는데 2등급은 이제 되게 까다롭다.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예외 조항도 있다. 이런 정도로 그냥 가볍게 그 정도로 일단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업 허가와 제조 허가는 다르다. 업 허가는 GMP고 지방청에서 관리를 하고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지만 정기 심사를 계속 나오는 거고 제조 허가는 각 품목에 따라 가지고 제조 허가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다. 그 품목 허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 제조 허가를 받는다라는 같은 그 개념이 되는 거고 그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 문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기술 문서 검토가 있으려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거는 또 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 문서에 자기가 정의를 다 해요. 물론 이제 공고된 그런 제품들 이미 동등 제품들은 그게 정해진 그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다른 것들도 자기들이 기술 문서에 쭉 적고 거기에 적힌 대로 시험해가지고 그 결과가 그 안에 다 범위 내에 들어온다라는 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술 문서는 시험하는 거랑 한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오늘 설명하다가 나도 좀 잠깐 헷갈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조업 허가가 있고 제조 허가가 있다. 제조 허가는 품목에 대한 거고 제조업 허가는 의료기기를 무슨 의료기기가 되든지 전체에 대해서 창고를 갖춰야 되고 뭐 시험소가 있어야 되고 제조 그런 플로우가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쭉 해야 되고 그 품목이 많아지면은 제조 GMP 심사할 때 뭐 엄청 받아야 될 그게 심사받아야 될 항목이나 뭐 그런 것들 엄청 많겠죠. 근데 품목은 자기가 뭘 할지에 대해서 그 항목 하나만 해가지고 시험을 받고 기술 문서를 작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조 허가는 또 별도로 또 받는다.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고 오늘 했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반복하면서 변경 허가까지 들어가면 이제 더 복잡해질 건데 전체적인 하여튼 뭐 일일이 이렇게 다 외운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해를 오늘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다시 그 중간고사 언제 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 오픈북을 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 안에 전부 다 풀 수 없도록 문제를 빨리빨리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책을 보고 하는 대신에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하되 빨리빨리 찾으려면은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하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돼서 하나도 기억을 이거 배우고 나면은 외우는 거는 별로 지금 외우는 거는 별로 그렇게 소용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가서 외우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전 경험이 있으면은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암기만 하려니까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암기를 하라는 의미로는 전혀 아니에요. 암기는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 임박해서 암기를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어느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으로 이게 돼 있다, 무슨 내용이다 이런 걸 해서 빨리 문제 하면 찾아서 쭉 적도록. 그래서 암기는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하라 이런 형태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해요. 시험이든. 그리고 부족한 내용들은 다음 학기 다른 과목에서 일부 내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도와주겠다. 양 공부하는 거 다 합격하도록 어쨌든 여러분들 뒤에 가서 혼자서 이거 공부를 다 하면 일단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책 한 권 한 권 가지고 다 혼자서 공부 자체를 못할. 그래서 나는 전체를 한번 쭉 훑어주고 숲을 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할게요. 자, 벌써 시간이 2분 지났네요. 자료 못 받은 친구, 역겨운 친구는 다른 친구 통해서 받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오늘 했던 거 또 반복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고 오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헷갈리죠? 너무 이런